딸이 5살인데 태어날 때부터 키우던 강아지가 있어요. 강아지를 어찌나 좋아하는지 잘 때는 물론 외출할 때나 여행할 때도 꼭 데리고 다녔습니다. 어느 땐 엄마보다 강아지가 더 좋다고 할 정도니 알만하죠. 그런데 2달 전에 딸아이가 산책을 나갔다가 끈을 놓치는 바람에 자동차 사고로 강아지가 죽고 말았어요. 제가 어떻게 할 새도 없이 벌어진 일인데다 딸아이가 현장을 보고 말았으니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울고불고 난리치는 딸아이를 겨우 재웠는데 글쎄 자면서도 울지 뭡니까? 그날 이후 딸은 길 가다가 강아지만 보면 울면서 움직이질 않고 TV 보다가도 강아지만 보면 우는데 밥도 안 먹고 자기 방에서 꼼짝을 않더라고요. 며칠 전에는 아이가 보이질 않아 한참을 찾았는데 글쎄 장롱 안에서 강아지 인형을 껴안고 잠들어 있는 겁니다. 예전처럼 노래를 부르지도 않고 뛰어노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매일 강아지 인형만 끌어안고 조용히 앉아만 있는데 걱정이 돼요. 그래서 강아지 한 마리 사줄까 했더니 아이가 싫다고 합니다. 또 죽으면 어떻게 하면서 슬프게 말하는데 눈에는 벌써 눈물이 그렁그렁합니다. 강아지 얘기만 나오면 눈물부터 쏟아내고 밥도 안 먹고 방 안에서 꼼짝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죽음은 어른들도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기에 딸아이가 얼마나 힘들지 알면서도 어떻게 해줘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마냥 시간이 해결해 주길 기다리기도 좀 그렇습니다. 이런 시간이 이어지면 딸아이 성격에 이상이 생길까봐 걱정이에요. 네.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러셨어요. 뭐 이상이 생기지 않습니다. 네. 이상이 생기지 않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슬퍼하는 거, 자기 마음속에 들었던 중요한 인물에 대해서 깊게 슬퍼할 수 있는 게 아이가 가진 큰 장점이죠. 오히려 건강한 거죠. 건강하고 네. 그다음에 감수성이 풍부하고 사랑이 많은 아이일 수 있으니까 예. 어머님이 아이가 슬퍼하는 것을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부모님들이 참 많아요. 왜 아이가 슬퍼하는 게 빨리 해결돼야 됩니까? 이 아이가 감정이 풍부한 아이로 컸으면 좋겠다는 말을 많은 부모님들이 하세요. 하면서 아이가 슬퍼하면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 아이가 좋아하는 것도 너무 그러네요. 길게 좋아하면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어. 네네. 이렇게 아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충분히 경험하도록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네. 또 감정은 풍부한 아이로 크길 바라는데 그거는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네요. 앞뒤가 안 맞는 거고 예. 이 경우에는 이 아이가 충분히 슬퍼하도록 두는 게 좋습니다. 충분히 슬퍼하도록. 당연히 자기한테 소중한 존재가 그렇죠. 자기 앞에서 이런 사고를 당하면 슬픈 거죠. 그럼요. 어른이 돼도 그래요. 이 죽음에 그렇죠. 대한 경험이 일찍 겪는 게 좋을지 나이 들어서 겪는 게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제 경우에는 뭐 여러 주검 앞에서 이제 맞다리니까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도 제 강아지가 차에 쳐서 죽는 거 어른 돼서 처음이에요. 나이 뭐 40 넘어서 일인데도 그날 밤에 계속 똑같은 장면이 돌면서 제가 곡을 하는데 야 진짜 막말로 이렇게 듣는 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아버지 돌아가셨을 땐 제가 너무 어려서 네. 그렇게 곡을 하고 울고 그러다가도 또 배고프면 밥 먹고 그랬어요. 네. 근데 그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그때 우리 신랑이 다음 날로 강아지를 새로 사오더라고요. 네. 이게 제일 좋다. 근데 그거는 제가 권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네, 그렇습니까? 네, 근데 이제 어머님들이 보통 이렇게 많이 하세요. 첫 번째는 야, 뭐 강아지 하나 죽은 거 가지고 그러니 이런 말을 또 하세요. 뭐 그 별거 아닌데. 모르시는 말씀. 예, 그렇죠. 저 1년 전에 저예요. 그러다 보니까 1년 전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자기 감정에 무시받는다는 느낌도 들고 네. 엄마는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지? 엄마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강아지를 또 빨리 사다 줘요. 응? 네. 이 강아지에 정을 붙이러. 그것도 사실은 거죠.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두 그렇습니까? 가지 측면에서 안 좋습니다. 왜요? 첫 번째는 그 감정을 기본적으로 무시하는 거거든요. 슬픈 감정을. 예. 슬픈 감정을 우선 인정해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슬플 수 있다는. 당연히 지금 슬프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새아버지를 바로 갖다 대는 것과 똑같은 거네요.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긴 뭐하지만. 시도 비약이긴 하지만. 근데 어쨌든 네. 중요한 얘기예요. 소중한 존재를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하. 이거를 아이한테 교육하는 겁니다. 그 교육이 좋지 않은 교육입니다. 네. 소중한 맞아요. 존재는 맞아요. 쉽게 바뀌지 않고 마음속 어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늘. 오랫동안 자기 마음속에 간직하고 헤어짐이라는 건
슬픈 과정이라는 걸 느껴야 되는데 헤어짐도 얼마든지 새로운 걸로 대체할 수 있다. 예.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아이가 얼마나 가벼운 아이가 되겠습니까? 맞아.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부모님이 별거 아니다. 또는 이거 키우면 되잖아. 이렇게 하지 말고 애완동물 죽은 거를 그리워하는 걸 정상이라고 말해줘야 돼요. 야, 얼마나 슬프겠냐. 엄마도 슬프고 이건 당연히 슬픈 거라고. 헤어지는 건 슬픈 거죠. 슬픈 시간이 좀 오래 가고 자꾸 생각나고 그럴 수 있다고. 응? 네네. 그런데 혹시 너무 슬프든지 아니면 막 자꾸 괴롭든지 그러면 언제든지 엄마한테 오라고. 예. 너가 힘들면 엄마가 언제든지 널 안아줄 테니까. 또 너를 도와줄 테니까. 이렇게 옆에 있을 거라는 말을 해주면 그만입니다. 어른들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제3자가 생각하기에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슬픔에 빠져 있다. 그런 경우에도 그냥 기다려줘야 됩니까? 그럴 땐 더 옆에 있어주면 되죠. 그냥 가만히. 그 기간이 얼마냐가 중요합니다. 이 기간이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할 정도가 막 한 달 이상 가고 그런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우울증에 들어간 게 아닌가 우리가 강력히 의심을 해야죠. 이제 근데 그냥 좀 가끔 생각나고 그럴 때면 좀 마음이 속상하고 슬픈 정도는 6개월 정도는 갑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도 어떤 중요한 맞습니다. 인물이 헤어졌을 때 6개월 정도는 가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거를 이상하게 보지 말고 아이도 당연히 그런 풍부한 감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인정해주고 그 감정, 불편한 감정, 아이가 슬프면 엄마가 너무 힘들거든요. 엄마가 너무 힘드니까 그거를 없애려고 아이한테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거든요. 그러지는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가 또 한 가지 이제 애완동물이 죽으면 이렇게 사고사는 더 크지만 사고사가 아닌 경우에도 아이들이 죽음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죽음에 대해 깊게 생각하니까 죽음은 무엇인가? 나도 죽을 수 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렇게 철학적인 고민은 이제 사춘기 때 하고 그때는 두려움이죠. 나도 뜬 게 없어진 것에 대한. 엄마 아빠도 죽을지 모른다.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준비해야 되는데 5살이면 복잡한 얘기는 할 필요 없고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 늙으면은 죽지만 애들한테는 늙으면은 죽지만 대부분 그렇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다. 오래오래 우리는 같이 살 거다. 이 정도로 안심을 시키는 것이 제일 적당한 수준입니다. 근데 죽는 거는 일종의 자는 거야. 이런 말은 안 좋습니다. 그럼 애들이 잠을 못 자요. 왜냐하면 자다가 동일시에서 자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 이래가지고 그거는 좋지 않고 죽으면 나이를 먹고 한참 나이를 먹으면 죽게 되는데 그거는 아직 너무 많은 시간이 남은 거라고 얘기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 헤어짐이라는 거, 그러니까 부모님들 떠나시고 그러면 마음 한구석에 이렇게 하얀 백지 잉크 떨어진 것처럼 지울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응어리 같은 게 항상 있어요. 아이들도 이 죽음을 한번 겪었을 때 5살짜리 아이가 그렇게 마음 한구석에 어두운 부분, 그 남아있는 게 성장 과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어떻게 처리하냐가 중요하겠죠. 이제 이 감정이 불편한데 그 감정이 꼭꼭 씹어서 소화가 되면 그냥 하나의 좋은 풍부한 감정의 결만 만들거든요. 근데 이거를 소화를 못하고 억압이 됐어요, 이 감정이. 슬픈데 슬퍼하지 못하고. 그 화가 났는데 화난 걸 표현하지 못하고 속에 꼭 눌러놨어요. 그러면 그게 내부에서 막 자라납니다. 글쎄 말이에요. 그런 것이 이제 컴플렉스가 되는 거죠. 부정적인 생각이 들지 않을까 그런 그렇죠. 생각도 있어요. 작은 어떤 계기가 되면 그게 확 살아나서 멀쩡하다 저 사람 왜 이렇게 겁을 내지? 글쎄 그런 멀쩡하다 저 사람 왜 이렇게 화를 내지? 이거 가지고 이런 경우에 보면 그게 숨어있는 마음속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컴플렉스가 건드려지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 아이들이 감정을 표현할 때 오히려 장려를 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어떤 공격성으로 사람을 공격하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는 건 막아야죠. 그건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감정 자체를 어떤 말로 표현하는 거는 적극적으로 더 해보도록 충분히 말하면 감정이 이렇게 씻겨 나갑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자꾸 말하고 자꾸 생각나면 얘가 거기 매이지 않아요? 이렇게 걱정을 하세요. 근데 말을 하면 씻겨져 나가요. 씻겨져 나가요. 좋은 얘기입니다. 정말. 근데 이 아이도 또 다른 강아지를 사줄까 했더니 또 죽으면 어떻게 하고 염려했거든요. 그렇죠?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런 염려가 들었어요? 그럼 다른 개는 그 개와 달라요. 그러니까 내 친구네 집에서 했던 얘기는 자, 민키가 죽었다. 어떤 개도 민키를 대신할 수는 없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다른 개를 많이 사도 민키가 아니지 않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없는 빈자리는 빈자리대로 남겨놓자. 그러더라는 거예요, 남편이.
그래서 개를 못 사고 있었는데 결국엔 세월이 지나서 역시 개를 좋아하니까 그렇죠. 또 애들이 이제 고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 또 샀어요. 지금.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3년을 다른 개한테는 정을 줄 수가 없으니까. 그럼요. 예, 이제 맨 처음에 기르던 16년, 17년 기르던 개들이 떠난 다음에 3년을 개 없이 지냈는데 집안 전체가 저도 그렇고 말도 못하게 가라앉아 있어요. 그러다가 한 3년 지나서 누군가가 개를 선물을 했어요. 네. 다시 그날부터 그게 살아나면서 온 식구가 뭐 애가 없으니까 우리 집은요. 근데 그게 충분히 슬퍼했기 때문에 활력이 살아날 수 있었던 거예요. 네. 충분히 슬퍼했기 때문에 슬퍼하지 않았다면 그런 게 그렇게 살아나지 않습니다. 애도 기간이 참 중요하군요. 애도 기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하군요. 오래 충분히 그 다음에 맞아요. 병적이지 않은 정도로 슬퍼한다는 거 중요하죠. 후다닥 해치고 나면 다시 한번 떠올라요. 아이들이 특히 또 애완동물이 죽거나 이런 슬픈 일이 있은 다음에 예. 그냥 그날은 멀쩡해 보이는 애들이 있어요. 뭐 아무렇지도 않게 뭐 그냥 멀쩡해요. 근데 한 2주, 3주 지나서 뭐 배가 아프다 그러고 애가 자꾸 짜증을 내고 또 밤에 좀 잠을 못 자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이상한 반응을 보이는 애들이 또 많습니다. 많은 경우에 부모님이 그러면 그 당시에 있었던 딴 일을 가지고 그것 때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아이하고 한참 이렇게 우리가 놀이 치료를 하고 하다 보면 결국은 그 강아지 그 강아지에 대한 슬픈 감정,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튀어나오는 것을 발견하죠. 근데 어떤 심리학자는 어려서 그 애완동물이 애들하고 제일 밀접했으니까 그 죽음에 대한 경험을 하면 어떤 면에서 살면서 우리가 겪는 여러 종류의 이별에 대한 면역주사 같은 거다. 뭐 이런 표현도 하는데 그 말도 맞을까요? 어떤 불행도 물론 너무 심각한 어떤 죽음의 공포를 자기가 직접 경험하는 건 아이한테 안 좋겠죠. 그렇지만 어떤 경험도 그것을 누가 옆에서 지켜주면서 소화하냐에 따라서 다르게 느낀다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것을 곁에서 잘 소화할 수 있도록 도우면 그게 아름다운 상처라는 게 아름답게 되는 거거든요. 이 나무가 멋진 나무들 보면 구부러져 있는데 구부러진 게 잘못 구부러지면 나무가 값이 떨어지는 거고 잘 구부러지면 예술이죠. 예술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